하이트 진로가 2019년 테라 이후 4년 만에 새로운 맥주 브랜드 켈리를 시장에 선보입니다. 켈리를 유흥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테라와 투톱으로 세우고 국내 맥주 시장의 1위 탈환을 위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업계는 켈리가 지원 사격에 성공한다면 맥주 시장 선두 교체도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하이트 진로가 맥주 신제품을 출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지금 맥주 시장을 다시금 흔들어 놓을 수 있을 만한 신제품을 선보일지 관련 이야기 주식와이프 전문가님과 나눠보겠습니다. 네, 또 이제 신제품을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사실 하이트 진로가 하이트만 출시했을 때 시장 점유율 정말 낮았는데 테라를 선보이고 딱 업계가 바뀌었잖아요. 이번에도 이런 거 좀 기대해 볼 만할까요? 저는 사실 그 하이트 젤로 하면은 대표적인 맥주가 하이트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이상하게 하이트랑 카스 둘 중에서 하이트를 그 소주에다가 말아 먹으면 카스에 말아 먹는 것만큼 그 우리가 아는 네. 그 소맥 맛이 잘 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하이트는 그냥 그대로 그냥 네. 좀 가볍게 마시는 용도, 그리고 네. 약간 카스는 소주랑 같이 함께 먹는 그런 용도로 이렇게 좀 분리가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정말 그 최강자 자리를 그 청정 라거죠. 테라 출시 이후에는 좀 굳건하게 입지를 다져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테라가 그래도 초창기 이렇게 지금 신제품 내놓고 나서 선점을 아주 빠르게 좀 잘해 나간 측면이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코로나 이후로 그 맥주 시장이 좀 어느 순간부터 좀 저조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요즘에는 그 수입 맥주들도 굉장히 좀 많이 편의점에 들어온 데다가 와인이랑 또 위스키가 또 사람들이 많이 또 선호하게 되면서 오히려 지금 맥주 수요는 조금씩 점차 줄어드는 그런 이제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일단은 테라가 1위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긴 하지만 지금 또 이제 내놓는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전 라거라고 해서 그 뭐 북대서양 유틀란드 반도 뭐 해풍을 맞아서 뭐 부드러운 특성을 지닌 뭐 덴마크 네. 몰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상 그 수입 맥주랑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테라는 뭔가 이렇게 테라만의 그 국산 맥주로서의 입지를 다졌는데 이 켈리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국산 일단은 뭐 국내에서 만들었으니까 국산이긴 하지만 사실상 그 수입 맥주를 따라오기에는 약간 조금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저도 마셔봐야지 알 것 같고요. 네, 켈리가 나오면 마셔봐야지 알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뭐 새롭게 신제품을 내놓는 것 자체가 품목이 일단 다변화되면은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폭이 좀 늘어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후에 이 켈리의 흔행에 대해서 그 실적적인 반영들도 좀 같이 함께 봐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 지금 하이트 진로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주류 관련주 뭐 소주값 인상이다 해가지고 한 번씩 뭐 들썩이긴 했지만 사실상 뭐 크게 올라간 종목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류 관련주 하면은 주류 관련주 좀 공략했다가 오히려 좀 술을 마셔야 되는 예, 그런 지금 상황에 네. 있으신 주주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이 좀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지 점검이 또 필요할 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류 관련주 오늘 좀 특징 섹터로서 가져왔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이제 특징주 리뷰까지도 조금 더 체크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신제품이 출시가 되고 그리고 나서 시장 상황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주류 관련 종목 중에서도 그 가운데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좀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일단은 하이트 진로가 오늘 좀 메인 이슈였으니까 네. 하이트 진로를 먼저 좀 봐드릴까 하는데요. 하이트 진로 재무적인 실적 보면요. 2023년도에 매출액이 이제 증가 추이를 보일 것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이익 역시도 지금 지난해보다는 훨씬 지금 늘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이는 최근에 지금 마스크가 이제 대중교통까지도 전면 해제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강남이나 번화가 가면은
젊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뭐 6시 시간대에 뭐 술집 가잖아요. 웨이팅 기본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렇게 그 폭발적인 그 리오프닝에 대한 그런 이제 수요로 인해서 바깥 활동하고 지금 모임도 굉장히 지금 또 많이 갖고 있는 시즌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당연히 이런 이제 주류 관련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가 올랐다고 이제 하면은 보통 그래도 네, 술은 끊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영업이익까지도 좀 긍정적인 매출 성장세가 이제 기대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실적 반영이 1분기부터 시작해서 단기 순이익이 이제 흑자 전환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본격적인 매출 반등이 좀 시작될 만한 그런 시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일단은 신제품에 관련된 좀 그런 긍정적인 모멘텀은 들어왔기 때문에 켈리가 흥행할지 말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보는 쏠쏠한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이트젤로 주가 움직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2022년도 주가가 이제 고점 찍어준 이후로 지금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주가상 반등이 좀 크게 나오지 않았고 하락 추세선을 이제 돌파를 해야지 가는데 지금 하락 추세선까지도 지금 계리율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지난해는 증시가 빠지면서 특히나 이 하이트젤로와 같은 개별주 섹터들은 정말 맥없이 이제 고꾸라지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이 이제 바닥을 지나가는 시점일까라고 해서 좀 점검이 필요한 그런 이제 구간이긴 하거든요. 사실 그 바닥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이전에 연초 구간에서 좀 어느 정도 지지 구간이 잡히나 싶었는데 장이 좀 흔들리면서 3월 달에 흔들리면서 결국에는 이제 24,000원 구간을 이탈하면서 22,000원 구간까지 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점이 보니까 이전에 2020년도 코로나 터졌을 때 바닥 찍어준 구간까지는 거진 다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지금 현재 가까운 구간이지 않나라는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점에서부터는 이제 추세 전환이 나오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주쌤이 봤을 때는 지금 구간에서 뭐 바로 종목을 접근하기보다는 그래도 한 23,500원에서 24,000원 정도 이상은 좀 올라와야지 바닥 찍고 이제 반등으로 이제 전환되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추세적인 흐름이 나올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실적적인 이러한 모멘텀을 타고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화이트젤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잘하면 29,000원대 부근까지는 회복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월주 봉상, 그것도 이제 하락 추세선보다 조금 더 제가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이제 구간인데 29,000원까지는 그래도 올해 회복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이 하이트젤로 이제 과거에 물려 계신 이제 분들이시라면은 29,000원 이제 아래 단가로 좀 맞춰 보시는 거를 저는 권장드리고 싶고요.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23,500원에서 24,000원 구간 주가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나서 방향성을 다시 한 번 더 점검 후 들어가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롯데칠성 함께 봐드리고 싶은데요.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뭐 음료도 만들지만 최근에 이제 주류 중에서 히트작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앵커님 소주 좀 드시나요? 저 소주는 잘 못 먹습니다. 그런가요? 네. 뭐 혹시 그 새로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당연히 먹어봤죠. 네, 새로 어떠신가요? 근데 이게 그냥 저는 똑같던데요. 소주 맛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이 세로는 여성들이 많이 또 선호하는 지금 소주거든요. 살이 안 찐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제로 칼로리. 물론 완전히 제로는 아니겠죠. 당이 어느 정도는 가미가 되어 있겠지만 그래도 그만큼의 이제 당 성분을 뺐다. 근데 이제 소주 맛은 이제 그대로 좀 가볍게 유지하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모임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다들 새로부터 찾더라고요. 정말요? 특히 여자들이. 그래서 남자들은 물론 이제 깡소주, 그냥 뭐 참이슬이건 뭐 처음처럼이건 상관없이 드시는데 여자들끼리 모이면 그렇게 새로를 찾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요즘에는 그 음료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이 안 들어가 있는 것, 제로 슈가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찾기 때문에 이 소주도 정말 저는 잘 공략을 한 것 같고 지금 이 제로 칼로리 쪽 소주 쪽에서는 이미 지금 세로가 지금 자리를 너무 잘 잡아 나가고 있어서 그 세로 쪽으로 이제 지금 매출 실적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롯데칠성은 사실 이제 주류 쪽으로 지금 이제 세로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지금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진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도
매출 실적을 보시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 괜찮습니다. 예, 약 2천억 정도 이제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 역시도 지금 지난해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앞에 지금 하이트진로와 비교를 했을 때는 롯데칠성이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증가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낮은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롯데칠성 역시도 계속 그 바깥 활동, 나들이 활동 많이 하고 모임 많이 갔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음료에 대한 소비들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서 실적적인 부분들은 좀 탄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롯데칠성의 과거 이제 움직임을 보면요, 사실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급등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음식료품 쪽 관련 종목들은 경기 방어주로서 움직이는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그런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노리고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시세 차익용으로는 그렇게 그닥 적합하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정적인 그런 실적에 이제 기반해서 주가 움직임을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 저점 충분히 지금 높이면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움직임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9만 원 선 이제 구간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 그래도 네. 경기가 이제 회복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선반영이 된다면은 19만 원 선 한번 돌파까지도 올해는 한번 좀 지켜볼 만한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칠성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은 제주 맥주를 함께 봐드리고 싶은데, 이 제주 맥주는 오늘 장중에도 이제 주쌤한테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던 관련 종목입니다. 네. 혹시 제주 맥주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앵커님? 저 편의점 맥주요. 아, 편의점 맥주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제주 맥주라고 하면 앞에 이름이 이제 제주 지역명이 붙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제주도에서 생산한 그런 이제 맥주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단점이 될 수도 있는 정말 좀 극명하게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주 맥주 같은 경우에는 수제 맥주지 않습니까? 지금 가뜩이나 맥주 소비량이 위스키나 와인 쪽에 지금 좀 밀리고 있어서 수제 맥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매니악한 그런 이제 맥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제 맥주가 지금 뭐 증시에 상장한 거에 대해서는, 이런 제주 맥주가 1호로 상장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도 생각하는데, 반대로 이제 제품 출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수제 맥주 시장에서의 이런 경쟁력이 전체적인 이제 맥주 시장에서 통틀어 봤을 때 그 비중 자체가 좀 작지 않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주 맥주 쪽에서도 이러한 이제 수제 맥주 분야를 조금 더 탈피해서 지역 맥주에 대한 부분을 조금 탈피하려면은 계속해서 품목 다변화를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최근에는 뭐 탄산 주류라든지 내지는 뭐 주류도 발포주 이런 것들 계속해서 신제품 이제 출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주 맥주의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이제 수제 맥주 말고는 이제 또 다른 이제 신제품들 나오는 이제 음료에 대한 부분들 좀 보면서 가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제주 맥주 지금 아직까지는 사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기술 특례 상장으로 사실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사실 지금 매출액 대비해서 실적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2022년도 지금 12월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뭐 자본 지금 잠시까지도 한번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들이 그래도 적자폭이 좀 줄어드는 데 조금 더 의의를 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지금 이제 최근에 공략하신 분들은 주쌤이 봤을 때는 이 종목이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붙어줘야지만 좀 강하게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모멘텀이 좀 크게 붙어줄 가능성이 조금 제한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서 1,800원대 이제 1차적으로 올라오고 그 다음 구간에서는 2,100원대 정도까지도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올라올 때 종목 정리하고, 요즘에는 주도주 섹터들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주도 섹터군으로 종목을 좀 교체해 나가시는 쪽으로 진행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이제 바라보면서 앞전에 이제 두 종목 제가 우량주 위주로 한번 봐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소형주 중에서는 중소형주 중에서는 제주 맥주까지 이렇게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